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배우 박근형에게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의 이름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인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이토록 사랑받던 사람에게 닥쳐야 했을까?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삶을 아끼던 그였기에 이별은 더욱 참담하고 가혹하게 다가왔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한 차례 건강 이상을 느낀 그가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평소에도 작은 통증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박근형이었기에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저 노환에 따른 일시적인 입원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병원의 문을 들어서던 날, 그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피로와 고독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별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입원 후 그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티던 시간도 어느새 병마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손에 힘이 빠지고 눈빛이 흐려지며 그토록 사랑했던 영희 이야기도 점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됐다. 매일 아침마다 병실을 찾던 그의 아내 이경자 여사는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의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차라리 본인이 아픈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이경자 여사의 손은 매일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텨줘요. 당신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끝마다 울음이 걸렸다. 그러나 아무리 다독여도, 아무리 간절히 붙잡아도 박근형의 시간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아들인 박상훈, 박재은 역시 깊은 슬픔에 잠겼다.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듬직하고 자상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박상훈은 병실 한쪽에 앉아 무력하게 시간을 보내며 한참 동안 말도 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아버지, 아직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됐어요. 속으로 수천 번도 넘게 외쳤지만 아버지에게 닿을 길은 없었다. 박재은은 병원 복도를 수없이 오가며 눈물을 훔쳤다. 무심히 울려 퍼지는 심장 모니터 소리조차 가슴을 쥐어뜯는 듯 아팠다. 평소 강단 있고 당찬 성격이었던 박재은이지만 아버지를 잃어간다는 현실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는 매일매일 작은 기적을 바랐다. 어느 날 아침 박근형이 잠깐 눈을 뜨고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이경자 여사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다. 그 미약한 힘 속에 담긴 사랑과 감사, 그리고 미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말은 없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 병실하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이경자 여사의 눈물, 박상훈의 떨리는 어깨, 박재은의 끊이지 않는 흐느낌이 병실 공기마저 떨리게 만들었다. 세 사람은 그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따뜻한 손길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이야기는 슬픔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박근형이 남긴 삶의 무게와 그가 가족에게 그리고 대중에게 전한 사랑이 곳곳에 깃들어 있었다. 그의 인생은 연기로 빛났고 한 사람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동료로서도 누구보다 진실되게 살아왔다. 그가 병마와 싸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준 품위와 용기는 남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가끔 이경자 여사는 그와 함께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젊은 날 함께 거닐던 봄날의 공원, 촬영장에서 늦게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도 따뜻하게 웃어주던 저녁,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했던 수많은 밤들. 모든 기억이 이토록 깊은 슬픔을 더욱 절절하게 만들었다. 박상훈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낡은 대본 노트를 꺼내본다.
거기에는 수십 년간 쌓인 열정과 노력, 그리고 연기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박재현은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필름들을 하나하나 재생하며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실감한다. 잃은 것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버팀목이었다. 박근형은 떠나갔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가족들의 일상 곳곳에 남아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이경자, 박상훈, 박재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를 부른다. 아버지, 어디에 계세요? 아직 우리는 아버지를 놓아줄 수 없어요.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눈물과 기억, 그리고 가슴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름, 박근형. 그는 그렇게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숨 쉬고 있었다. 세상은 그를 떠나보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를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박근형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의 배우를 넘어 연기의 거장, 연기의 교과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박근형은 단순히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아니었다. 그는 연기를 생명처럼 여기고 단 한순간도 가볍게 연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영희 철학은 오직 하나였다. 연기는 진심이어야 한다. 관객은 거짓을 결코 속일 수 없다. 그래서였을까? 촬영장에서의 그는 때로 무서우리만큼 엄격했다. 누구든 연기에 성의가 없거나 대사를 건성으로 뱉는 모습을 보이면 그는 참지 않았다. 한 번은 드라마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촬영 당시 데뷔초년생 윤상현이 미숙한 연기를 보이자 그는 현장에서 크게 화를 내며 따끔하게 다그쳤다. 어린 신인 윤상현은 그날 기가 팍 꺾여 눈물까지 삼켜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형은 단순히 화를 내기 위해 화를 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연기라는 길이 얼마나 치열하고 무거운지를 알기에 후배들에게도 같은 무게를 지기를 바랐다. 지금은 훌륭한 연기자로 자리 잡은 윤상현 역시 그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현장에서 전설처럼 회자됐다. 촬영장에서는 무섭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신인이었던 전도연과 김남주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긴장해 울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배우는 박근형이 출연한다는 소식에 드라마 출연을 포기하기도 했다. 꽃보다 할벤에서 이서진은 연예계에서 가장 무서운 선배로 박근형을 꼽으며, 심지어 김영옥 선생님도 박근형 선생님을 무서워한다고 농담처럼 고백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의 엄격한 이면에는 후배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는 결코 연기력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 태도가 올바르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후배들에게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곤 했다. 차인표는 한 인터뷰에서 박근형 선배님은 대본이 걸레가 될 때까지 연습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간적인 매력까지 갖춘 진정한 선배라고 극찬했다. 류승범이 드라마 화려한 시절에서 거칠지만 생생한 연기를 선보였을 때도 그는 어린 류승범을 향해 진짜 보석 같은 연기자라며 공개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근형은 단순히 연기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후배들에게 배우로서의 자세, 사람으로서의 겸손함을 몸소 보여주었다.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이병헌의 섬세한 연기를 본 후 그는 진짜 배우는 이런 것이다라며 깊은 감동을 표했다. 반면 영희보다는 광고에만 집중하는 원빈에게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박근형의 아들이나 제자가 되면 연기가 급성장한다는 말이 업계에 퍼질 정도였다.
그만큼 그는 후배들의 가능성을 키워내는 살아있는 연기의 교본이었다. 박근형은 늘 말했다. 요즘은 스타만 있고 배우는 없다. 겉으로 화려한 명성과 인기보다 깊은 영희 내공을 갖춘 진짜 배우가 얼마나 귀한지를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을 남겼다. 1999년 중앙대학교 부총장 앞에서조차 주저하지 않았다. 중앙대 연극영화관은 배종옥 이후로 형편없다. 이 발언에 총장과 부총장이 사색이 될 정도였지만 그는 결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연기의 본질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 있어 연기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삶 자체였다. 거침없는 그의 발언과 철저한 영희 철학 때문에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기자들은 농담처럼 물었다. 이번에는 똥 배우가 함께 출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형은 웃어 넘기지 않았다. 오히려 진지하게 말했다. 배우라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스태프들과 함께 대본을 맞추고 호흡을 나눠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차 안에서 지인들과 수다나 떨고 있는 젊은 배우들이 너무 많다. 그에게 있어 연기란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는 생명의 조각이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그를 추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조용히 전해지고 있다. 그를 무서워했던 후배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선배님, 당신이 계셔서 우리가 진짜 연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8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박근형은 수많은 후배들의 길을 밝혀주었고 대중에게는 진정성 있는 감동을 선물했다. 그는 별처럼 살지 않았다. 그는 등불이었다. 어두운 길을 가는 이들을 위해 자신을 태워 빛을 내던 한 줄기 따스한 빛이었다. 오늘 우리는 고개 숙여 그 빛의 마지막 인사를 보낸다. 그러나 영원히 꺼지지 않을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 깊숙이 새긴다. 박근형, 당신은 진정한 배우였고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순간 그는 언제나 두 눈을 반짝였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세월이 아무리 그의 어깨를 눌러도 박근형이라는 이름은 결코 바래지 않았다. 그를 처음 만났던 것은 어린 시절 브라운관 너머에서였다. 정장을 빼입고 굳건한 표정으로 상대를 내려다보던 재벌 회장, 때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정치가, 때로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버티는 가장, 그 어떤 역할을 맡아도 박근형은 그 인물 그 자체였다. 연기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마법. 하지만 내가 진짜 박근형을 알게 된 순간은 오히려 TVN 꽃보다 할배를 통해서였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낡은 배낭을 메고 유럽의 골목골목을 헤매는 한 사람의 남편이었고 연인이었고 사람이었다.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서성이던 그의 눈빛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수했다. 몇십 년 동안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여린 속마음이 그날따라 투명하게 비쳐 보였다. 그리고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순간들. 새벽 이슬에 젖은 광장에서 그는 혼자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항암 치료를 막 마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힘들게 찍은 사진을 전송하며 조금만 더 버텨. 여기 정말 아름다워 라고 다정히 속삭이는 박근형. 그 순간 우리는 알았다. 박근형이라는 사람은 대사를 읊을 때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란 걸. 꽃보다 할배는 그에게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살아온 세월, 그의 사랑, 그의 후회, 그의 고집스러움이 모여 만든 또 하나의 인생극이었다. 그는 촬영 중에도 날카롭게 제작진을 향해 지적을 서슴지 않았다. 스페인에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할벤넷. 제작진은 강행군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몸도 생각해줘야지. 말끝을 흐리며 분노를 사귀는 그의 모습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존중을 요구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그리스 편에서는 제작 방향 자체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처음에 약속했던 건 우리 넷의 여행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의 썸 타는 이야기로 변질돼 버렸다. 카메라를 앞에 두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박근영이었다. 본질을 배신하는 것을 그는 무엇보다도 싫어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순간은 따로 있었다. 2016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80을 넘긴 나이에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수상 소감조차 담담했다. 늙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박수갈채가 멈췄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그 늙은 거인은 단순히 나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 2017년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수훈. 수십 년 동안 명예나 훈장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젊을 때는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었지. 그런데 이렇게 늦게 오는 건 참 이상하구나.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 동안 버텨낸 외로움, 고독, 끝없는 연습과 자신과의 싸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박근영은 그렇게 세상의 박수를 기다리지 않고도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다. 이순재를 향한 복합적인 감정도 흥미로웠다. 라이벌, 동료, 선망의 대상. 이순재는 시대를 읽는데 재주가 있어. 늘 나보다 한 발 빠르지. 한없이 겸손한 척 웃어 보이면서도 그 말 속에는 묘한 질투와 진심 어린 종영이 교차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신만만했다. 강렬한 인상, 강직한 캐릭터. 하지만 선한 인상의 이순재가 더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는 것을 보며 가끔은 부럽기도 했다.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오늘의 박근영을 만든 것이다. 놀랍게도 80을 넘긴 지금도 그는 여전히 현역이다. 아직도 촬영장에 가면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손바닥만 한 글자 하나하나의 메모를 빼곡히 적어 내려간다. 연기란 건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남는 거야. 누군가는 이미 은퇴했을 나이에 그는 스스로를 시험대 위에 계속 올려놓는다. 무대 위에 설 때마다 떨린다고 고백하는 노배우. 바로 그 떨림이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만든 것이다. 꽃보다 할배 촬영 당시 그는 장난스레 말했다. 우리는 할배가 아니야. 그냥 오래 살아남은 연기자들일 뿐이야.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뼈아픈 진심을. 그는 결코 늙음에 안주하지 않았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명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수십 년 전 신인이던 박근형은 이렇게 다짐했다고 한다. 죽을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자.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대본을 곱씹고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에도 진심을 쏟아붓는 배우.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근영이라는 거대한 서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결코 빗바래지 않는 이름 박근영. 그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스크린과 무대 위를 지켜온 그의 발자취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선생님이었으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박근영 선생님께 마음을 전할 시간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영광 뒤에 감춰진 수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외로움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버텨낸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부디 박근형이라는 이름을 단순히 오래된 배우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우리의 젊은 날을 함께 지나온 동반자였고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조용히 무대를 지키며 삶을 연기해온 그의 숭고한 여정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박근형을 사랑하고 기억합시다. 그의 빛나는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오래도록 살아 숨 쉬기를.